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를 알고 민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행동하는 이사갈의 자손 같은 사람들이 되자. 네, 제목이 약간 길지만은 여기 지금 이 성경 말씀 거의 제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 때를 알고 그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리더가 200명이니 네, 이들은 안 것뿐 아니라 이 싸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리더들이 데리고 여기 이사갈 자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는 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세 또 마땅히 행할 것 여기에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인데 왜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보통 그 관심 있는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방송까지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보 문제는요, 이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분명하죠. 네. 조금 이따 자료를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다시 느끼시겠는데요. 이건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일반 사회인이나 혹은 교회 성도들이나 여기에는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특별히 보수 우파 크리스찬들이 안보 의식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크리스찬 라이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파라고 하는 게 아주 이게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분들이 지난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뽑는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백인 이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81%가 트럼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찍었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주의 하면 이건 보수 우파로 통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복음주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웬일인지 이 보수 우파의 개념을 모르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수국골통 같고 진짜 수국골통이 누굽니까? 그 공산주의 써먹고 실패한 거 지금도 붙들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들이 퇴보 좌파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통 이제 진보 좌파 그렇게 얘기하는 퇴보 좌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한 용어입니다. 진짜 저 같은 사람 보고 수국골통이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수국골통은 공산당, 주사파 이런 자들이 진짜 수국골통입니다. 우리는 자유, 우린 진정한 진보를 우리는 표방합니다. 보수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끝까지 붙들고 있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쥐고 있고 또 우리가 혁신하고 바꿔야 될 것들은 과감히 바꾸는 게 진짜 이 보수의 철학입니다. 보수 우파.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보수 우파와 제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안보 문제, 네, 철저합니다. 특별히 반공 이거 대단합니다. 그리고 도덕 문제,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아주 그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그런 그 페미니즘, 네, 이런 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죠.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면 아주 정상입니다. 근데 한국 가면 정상이 아니에요. 별 보고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극우라고 그러고 말이죠. 진짜 저기 있는 분들이 아주 정말 우물한 개구리들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10년, 20년을 공부하고 목회한 분들이 한국 들어가면 왜 이렇게 바뀝니까? 좌파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WCC 때문에 많이 뭐 거의 가입되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한국 교회가 좌경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보를 잃어버리면요, 한국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나와서 노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적인 선교 대국이 됐는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아래서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2개를 다 했습니다. 목회학 박사하고 철학 박사 2개를 다 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할 만큼 했는데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은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로 바뀌거나 적화 통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 교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운동을, 애국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도 투철한 애국심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교회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애국심에 비해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챙기고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한국 교회에서 또 해외 한인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계에서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오늘 시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청와대 보통 우리 사람들보다 한 4배, 5배 정도 되는 크기로 청와대에다가 이 문김 대형 초상화를 그려놨습니다. 뭐 작년에 오매불망 김정은이 오기를 기다리고 북 연락만 기다린다. 작년 12월 8일 그때 기사니까 뭐 지금 2달 조금 넘었네요. 네. 지금도 아주 기다리고 있죠. 네. 저기 오른쪽에 서 있는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 예. 자기는 주사파를 표방하지 않지만은 주사파들을 다 자기 옆에다가 알박아 놓고 정치하는 저 사람. 제가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아주 깍듯이 제가 대통령을 붙여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주사파 이 빨갱이들을 주사파는 빨갱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주사파는 파랭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사파 빨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다가 박아놓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치를 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동영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문재인 씨 제가 더 이상 대통령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 공식 직함이니까 쓸 때가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저는 벌써 방송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남북 연방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모아가지고 그 민주주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때까지 그렇게 합작을 하겠죠. 네, 이 두 사람.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의 최대의 적입니다. 제가 우리 지금 시국을 풍전등화라고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하고 저자하고 함께 내통하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풍전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나 성들이 안에 내부자가 밖에 적들하고 내통을 하기 시작하면 허물어진 경우가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시국이 이건 정말 풍전등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이 김정은이 쪽에 줄을 서 있고 어떻게든지 김정은이와 함께 합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
전 세계적으로 좌파가 많죠. 근데 한국처럼 이 좌파가 악성인 데가 없습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빨갱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빨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어떤 뭐 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정확한 개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제가 쓰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좌빨 정치인들이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 중앙에 펄러시 그 미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리버럴, 뭐 우리말로 하면 좌파인데요. 2월 12일 날 자료입니다. 이 우리 한국의 이 더불어벌건당 의원들하고 다른 이 사람들 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참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서요. 아주 국비 낭비죠. 사실 역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 가서. 외교한다고 하면서. 이 김정은이를 여기서 아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이제 펠로시가 아주 정말 식상했습니다. 여기 지금 양쪽이 지금 앉아서 아주 사실상 아주 거친 논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측에서 뭐 우리 측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쪽 측에서 저는 이 사람들하고 같은 쪽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정동영 의원이 얘기했을 겁니다. 북한이 베트남처럼 우방이나 친미 국가가 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트남 갔겠습니까? 베트남으로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야 중국의 맨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그렇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베이징하고 평양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아마 중국이 베트남 정도는 놔둘지라도 북한은 절대 그냥 놔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있죠. 미국이 있죠. 이 민주주의 해양 세력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북한을 그냥 놔둘 리 없죠. 베트남하고 북한을 같이 비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짜 시국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척 하는데 진짜 모르는 겁니다. 베트남처럼 북한이 미국의 우방이 된다고요. 친미 국가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자, 이 펠로시가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나는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한의 무장 해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 주었습니다. 이 한국의 보수파가 아닌가. 미국의 좌파가. 참 요새는 이상해졌습니다. 미국의 좌파하고 우리 한국의 보수파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지금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인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이 문재인 또 이 김정은 여기하고 또 어떻게 지금 서로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씩 다르지만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난 북한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여기 지금 우리 그 앞에 있는 한국에서 온 국회 대표들을 놓고 난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어떻게 북한을 믿습니까? 이건 우리 이승만 박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을 믿으면 공산당 믿으면 안 된다. 공산당은 믿을 수 없다. 북한을 믿지 않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다. 비핵화가 아니다. 그들은 남한의 무장 해제다. 아주 정확히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줄줄이 가서 이렇게 뭐 사탕 발림 이야기하고 그러면 펠로시가 그래도 함께 장단을 좀 맞추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보면서 야,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좌파도 이게 다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미국에는 이 안보에서는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사회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펠로시가 하는데요. 전 세계를 내가 여행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서 보니까 상상할 수 없. 1997년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때 뭐 얼마나 또 더더구나 가난과 비참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부터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자기 국민들을 굶어 죽이는 이런 정권 믿을 수 없다. 당연하죠. 상식이죠. 이런 자들하고 지금 뭐 민족 공존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높은 수준이 지금 이 낮은 수준하고 맞추려니까 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아주 거덜내는 이 사람들.
나라를 이 거지 국가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 나라를 완전히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지금 이모저모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불행입니까? 또 이렇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들은 또 미끄러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펠로시가 똑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도 아무 성과가 없었고 실패작 쇼가 아니었느냐.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쇼였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증거, 말만 아니라 실제 행동, 이걸 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주 가서 된통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씨는 돌아다니면서 김정은 대변인 해서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망신살이하고 있고, 여기 이 사람들 또 보내니까 또 같은 짓 하고 있고 말이죠. 네. 이 사람들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 빨리 이 자리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펠로시가 나는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 낙관하지 않는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들 이야기처럼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 네, 이건 뭐 그냥 한 말이죠. 네, 낙관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에서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하는 회담, 이걸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진짜 하고, 네, 그렇게 미국과 뭐 새로운 국교를 뭐 정상적으로 하고, 누가 그걸 낙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분은 댄 코츠라고 하는 미국의 정보국장입니다. 뭐 14개 미국의 정보국을 총괄하는, 미국의 그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정보 보고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생산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달 29일 날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이 해스펠 CIA 국장은 북한 정권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고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지금 아주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이 정보국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 해군 정보국장입니다. 1년 전의 위협은, 북한으로부터는 위협은 지금 그대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린 좋은 관계에 있다. 뭐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진한 정보 책임자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인데 이 순진한 정보 책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이지만 네. 이거는 참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능청을 떨고 있습니다. 북한이 잘하고 있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정치적인 용어, 언어죠. 네. 뭐,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니, 뭐, 그것도 정치적인 그런 언어고, 이분은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그러고, 이분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왜요? 전쟁은 안 하고 싶고, 그런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대화로 이게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쉽게가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불가능한 일을 지금 시간을 들이고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 트럼프 대통령 볼 때,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신임을 잃고 있는데, 북한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믿습니까? 일반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안 믿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2월 12일 날 며칠 전에 또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이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능력의 전부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조금 뭐
회귀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군축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찬스가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 이 사람들 다 이 정보국의 국장들은 몽땅 다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뭐 너무 순진하고 이렇게 아주 그분들을 좀 이제 매도하고 그랬는데 후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CBS의 Face the Nation 거기에서 인터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보국 국장들이 한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외교 이것도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계속 대화하려면 그 수밖에 없죠. 네. 국민들에게 뭐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본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요, 우리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브람스도 이제 그때 상원에서 같이 증언을 했는데요. 며칠 전입니다. 북한의 군사 태세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누구만 바뀝니까? 우리 한국만 바뀌죠. 네. 뭐 GP 폭파시키는 쇼 같은 거 찍어서 뭐 하고,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의식이 거의 제로인 사람들이 와 평화가 오는가 보다. 네. 서해 저쪽에 5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를 굳건히 지켜야 되는 거 다 풀어헤치고 말이죠. 네. 미국 사람들도 막 화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장이 장관이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할 때 강경화 장관이 뭐 살짝 빼려고 이제 뭐 난 잘 그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알고 나랑 얘기하자고 쾅 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들까지 위협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데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역적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신원식 장군 같은 분, 네. 참 제가 존경합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나와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에게 이 헌법 준수해라. 나라가 우선이다.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해라. 항명을 하라.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군인이 아직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번 해 봄에 아마 우리 쪽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네, 그럼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네. 자, 북한의 군사태세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북한이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네. 거의 뭐 회담 완전히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발전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정보국장들하고 또 아주 현장에 있는 그런 사령관들하고 완전히 일치된 그런 부정적인 이 평가를 하는데 대통령은 딴전을 부리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공화당 의원입니다. 로버트 폴트맨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보 책임자들은 베스트, 최상이다. 우리는 그들에 동조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죠. 네. 정보 책임자들과 함께 가야 된다. 지금 뭐 계속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네.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가? 이분이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책임자들이 지금 최상의 말을 하고 있다. 이건 공화당 의원이니까 뭐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의원 애덤 쉽 이분도 민주당 하원 의원이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세계 최고의 정보 책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해야만 하는 것을 들어라 좀.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아주 트럼프를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계속 그런 말 하고 있으면 당신은 미국을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청와대 혹은 뭐 더불어벌건당 의원들 뭐 이런
이 지도자들 이야기 또 그들의 그 관점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또 우리 미국의 대통령 또 여러 가지 그 여러 정보국장들 보셨습니다. 이번엔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수 우파안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염려 없어. 네. 또 반대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 염려할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이시죠. 누구십니까? 이충근 박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네. 귀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분은 미국 국민의 74%가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한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철수 그건 지금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뭐 이 면으로 볼 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난 1월 24일 날 나온 이 표지로 나온 동영상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한 3개월 전 2017년 10월 24일에 이런 동영상을 내셨는데 평화협정 왜 전쟁을 막을 수 없나.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앞으로 평화협정을 우리가 맺게 되면 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그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제 드린 말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 평화협정을 만약에 북한과 우리 한국이 하게 되면, 네. 이분은 물론 이제 평화협정 하게 되면 전쟁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하고 상반이 됩니다. 여기서 이충근 박사님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해도, 네. 주한미군 철수? 아니. 네.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얘기하는 요새 이런 사람들 직접 그렇게 말씀은 안 해도, 예,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방정맞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는 말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방정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방정맞은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뜻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꾸만 주한미군 철수 운운해서 그렇게 사기 떨어뜨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팩트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리들에게 지금 현실에 가까운가를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 이 시청자 가운데도 여기 이제 오랫동안 저를 따르던 분들인데, 네. 여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좀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그래서 지금 이충근 박사님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하는 얘기는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중국 때문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큰 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고 중국이 큰 적으로 남아있는 동안엔 주한미군은 거기 계속 주둔할 것이다. 중국이 약화되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위협이 덜 될 때 그때는 아마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안 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떤 한 가지에만 달려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미국의 이 주립대학원에서 미국 정치사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정치하고 이런 건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미국 대학에서 철학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미국 정치사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분의 그 전공과 이렇게 비교한다면 제가 상대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면 뭐 그렇지만 학자가 이분뿐입니까? 세상에 허다한 게 학자고 세상에 허다한 게 전문가인데 그분들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춘근 박사님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저는 애국적인 의미에서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중국이 이제 소멸될 때까지는 괜찮아. 다들 안심하는 겁니다. 그럼 뭐 주한미군 위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기 캠프 험프리스 기지 저도 한번 가서 보았지만 그 앞에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보수우파 국민들이 나와서 몇십 명이 나와서 계속 매일같이 송조기하고 우리 태극기 흔들면서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하면서 계속 위로하고 주한미군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아니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붙박이로 그냥 중국이 저렇게 거세고 중국이 미국의 그런 어떤 패권에 도전을 한다면 그때까지 주한미군이 여기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세력 보고 다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국이 저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기도도 안 하죠. 그런데 캠프 험프리스 가서 왜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염려할 게 없어요. 이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번 이야기는 안보 수면제다. 안보 수면제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 잠을 자게 하니까. 네. 안보에 대해서 크게 해서 기도하고 할 일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좀 더 심한 용어를 제가 하나 쓸까요? 안보 마약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마약을 먹고 나면 현실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74% 여론이 그러니까 주한미군 절대 말은 안 쓰죠. 물론 학자니까. 네. 근데 말하시는 거 보면 뭐 거의 절대. 그러고 나서 1년 3개월 전에는 여기 평화협정에서 만약에 평화협정 맺게 되면 주한미군 떠나갈 철수할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평화협정을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위기가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이 학자가. 저도 학문을 할 만큼 했습니다. 학자로 공부를 저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따지는 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가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평화협정은 본인 입으로도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염려할 필요 없다. 74%가 미국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100년, 1000년 그대로 갑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확 바뀌는 게 여론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베트남 반전운동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전 여론이 아주 비등하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목을 걸고 있다고 할 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춘근 박사님의 이 이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춘근 박사님 말씀처럼 저도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군 철수 문제를 이번 미국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왜 얘기하지 않았는가? 왜 주한미군 철수를 거기서 거론하지 않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론의 반대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74% 얘기했죠. 만약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64%가 미군을 보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동일한 숫자로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북한의 침공을 당하면 64% 미국인들이 우리가 미군을 보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키는 게 똑같아요. 지금 그 마음들이. 여론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반대합니다. 작년엔 국방수권법,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방수권법을 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만드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의회가 이렇게 자꾸만 제동을 겁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다음 재선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재선 운동을 제가 할 겁니다. 초선, 이번에 처음 선출될 때 제가
가장 많이 설교를 7, 8개를 하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선도 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의회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런 북한, 김정은과의 이 딜할 때 주한미군 감축도 어느 선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한미군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감축도 말이죠. 감축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회가 반대합니다. 네, 의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반대합니다. 여론이, 국민이 반대하죠. 의회가 반대하죠. 참모들까지 반대하죠. 그런데 뭐 아무리 뭐 자기 고집이 주관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비건 대표하고 뭘 했는가 하면은 종전 선언을 거기다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아십니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금 딸리니까 그걸 뺐어요. 종전 선언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반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반대를 무릅쓰고 주한미군 철수할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왜요?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가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아주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어서 아주 열불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3분, 일본의 학자 한 분하고 2분의 이제 미국인 전문가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춘근 박사 그 안보론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그 안에서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테초 코타니 교수인데요. 일본의 메이카이 대학 부교수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더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작년 8월 15일에 이제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를 부를 수 있는 세계의 도화선,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이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한미군의 남한으로부터의 철수를 상상한다. 전에는 상상치도 못한 일, 주한미군 철수. 이것을 지금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진전과는 완전히 별도로 진전하든 말든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3가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평화협정, 그리고 미국 우선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와 더불어서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첫째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입니다.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먼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완전히 그 소련이 그냥 죽고 무너졌고 북한도 뭐 그냥 끝날 아주 그냥 마지막 숨을 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다시 가져와도 된다 그렇게 하고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노무현 좌파 정권부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뭐 자주국방이니 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주권 국가가 어떻게 작전 통제권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맡기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나오죠. 네. 우리 그러면 나토에 있는 동맹국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 미국에게 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주권 국가 개념이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춘근 박사님이 한국 사단장에게 물어봤답니다. 미군과 우리 한국군과 전력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한 9배는 될 겁니다. 미군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9배 이상 될걸요. 네. 그 정보력이나 무기나 이런 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군 9개 여단과 미국 1개 여단이 서로 맞먹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 사단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여러분 9대 1인데 1이 9를 지휘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국군이 지휘를 하는데
정보도 없고 그래서 늘 미국에게서 정보를 받아오는데, 그런데 한국군이 그 사령관이 되고 부사령관을 미군으로 만들어 놔요. 이게 지금 정말 미군이 그러면은 전시에 함께 작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이랑 왜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전력이 9배 그 이상으로 강한데 왜 전력이 약한 거기에다가 맡겨서 그렇게 아주 그냥 미군을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왜 대통령이 그걸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전시작전 통제권. 이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춘근 안보론은 이거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일본 교수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물론 미군 감축, 미군 철수보다는 미군 감축에 더 많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화협정입니다. 정말 불안하죠. 네, 이 사람들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거친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만 제가 표현해도 다 표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미군 철수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걸 또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국제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죠. 김정은이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문재인이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셋이 다 원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셋이 다, 실권을 가진 세 사람이 다 원한다. 자, 여기 일본 교수가 한 얘기가, 만약 한국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검토는 필연적이다. 당연하죠. 이춘근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평화협정 맺게 되면 미국을 볼 때 북한과는 전쟁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한국군이 북한과 전쟁하게 되면 한국군을 도와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춘근 박사님도 그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이가 외교잡지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정당화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협정 맺게 되면 주한미군이 계속 남한에 머무는 정당성이 많이 상실된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정인의 이 말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재빨리 거부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 문정인과 문재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문재인의 마음을 미리 비춰보고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미군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지탱하고 정권을 지탱하니까 이 좌빨 정부가 계속 미군 바짓가랑이를 잡고라도 미군을 주둔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인의 이런 주장은 남한의 좌파들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네. 한국의 좌파는 주한미군 철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까 이춘근 박사님이 그렇고, 동일하게 좌빨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좌빨들도 주한미군 절대 철수 안 해. 왜? 한국에 그런 이익이 있는데 왜 철수해?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춘근 박사님은 다른 각도로 얘기해도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대통령도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남한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평화협정.
불행하게도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에게 제의하는 게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평화 선언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춘근 박사님 동영상을 저보다 많이 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제대로 비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이춘근 박사 제가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놓으면은 이춘근 박사 그 동영상 보기나 했습니까? 그럼 제가 올려놓죠. 나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난 한 번 정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2번, 3번, 혹은 4번 그렇게 듣고 또 봅니다. 왜요? 정확하게 비판을 하려면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박사님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이 박사님을 제가 왜 미워합니까? 고마운 분인데요. 그렇지만 이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진짜 우리나라에는 안보에 있어서는 이건 아주 척추인데 이걸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한 분은 이제 미국인 데이빗 맥스웰입니다. 이분은 제가 지난 10월에 워싱턴 DC에 갔을 때 직접 만나고 또 강연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고 30년 복무 후에 대령으로 제대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 미군 특수부대 지휘관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한국에도 또 우리 아시아에도 단연간 있었고 한국에만 5번 복무를 했습니다. 한국을 잘 알죠. 한국 아시아에서 20년간 복무했고 내셔널 전쟁대학의 국가안전전략 교수로 있었고요. 미국 여러 안보 또 인권 단체 이사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방송을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워싱턴이 꿰뚫어보는 한반도의 긴박한 실상. 이분이 자기 글 제목으로 쓴 것은 한국이 당면한 4가지 위협 이런 것입니다. 예, 인용을 잠깐 하면 위험은 이것이다. 한국이 당면한 위험은 이것이다. 즉 북한에 의한 전복은 북한이 계속 지금 한국을 전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수십 년 동안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군사 전문가니까 너무나 잘 알죠. 북한에 의한 이 전복은 한국 정치를 취약하게 만들고 한국 정치를 취약하게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네. 우리 보수판에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다 그냥 가만히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복 작전이 지금 있는 것이고 뭐 좌빨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주사파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면 지금 그렇게 했죠. 네. 북한은 전복이나 강압을 통해 남한을 취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춘근 안보론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김씨 일가의 정권에게는 항상 가능한 선택인데 즉 북한 지배하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을 패배시키고 점령하며 흡수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남침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저기 서해 같은데 거기에 어떤 오도, 뭐 연평도 뭐 그런데 그 싸움을 하다가 얼어대면 어떡하겠습니까? 핵무기 있을 거야. 싸움할래? 그럼 우리가 싸움할까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움을 안 했는데 우리가? 물론 안 하죠. 핵무기는요.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이 북한보다 10배가 더 세도 소용없습니다. 핵무기 앞에서. 더 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생화학 무기를 더 염려합니다. 생화학 무기는 이렇게 백팩에다가 분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총수부나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슉 불어버리면 뭐 끝이 나는 겁니다. 생화학 무기가 더 무섭답니다. 실은. 네. 하여튼 이런 것들, 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 세 번째는 이제 골든 챙, 미국의 법률가입니다. 2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했고 미국의 톱 보수 논평가죠. TV 컬럼니스트고 또 핵 대결, 북한이 세계와 대결하다 이런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분과 작년에 10월에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방송을 했고요. 네. 한 30만 이상이 들었습니다.
저와 이제 뉴스타운에서 함께 한 걸 포함하면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입장의 위험들 이런 제목으로 그 강연을 했는데요. 워싱턴 DC에서 했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달라진 것은 남한은 자신의 사회를 전복시키고 있는 지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를 전복을 시키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개념 전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정보가 아주 이 정보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가져옵니다. 네. 이분들 뭐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나오는 그런 우리 이 전문 어떤 연구소 이런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다 봅니다. 네. 저도 나도 못 보는 자료를 이분이 보고 있네. 저도 배웁니다. 이분들 아주 최고 자료를 가지고 좀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적들을 감금하고 있으며 문재인은 탈북민들을 제갈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친북주의자 폭력배들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고 있고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어 시설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네, 참 탱크 트랩들 다 치워버리고 피눈물이 나죠. 피눈물이 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탱크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탱크 트랩을 해놨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눈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끔찍한 정권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요컨대 남한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의 목표가 김정은이 남한을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남한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미국인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중국인인데요.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인이고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이 중공과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한국을 위해서 지금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이런 문재인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이춘근 박사에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춘근 박사님이 본래 점잖게 표현을 하신다고 해도 이런 치열한 문재인이 바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고 바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 산불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배치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 거기에 우리 한국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우리는 안 합니다. 미국이 다 원하는 걸 다 노 했습니다. 왜? 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서 골든챙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미군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한국에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쓰는데 중국에서 그건 되고 그건 안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서 워싱턴에 진정한 분노가 있다. 이 분노는 이건 마땅히 있어야 한다. 누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산불을 통해서 미국을 약화시키고 미군을 위험하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워싱턴 안에 있는 이 관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이 준군 안보론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알고 그래서 아니라 이런 분들 좀 전에 데이빗 맥스웰이나 여기에 지금 말하는 이 골든챙이나 그리고 앞에 태조 교수나 이런 분들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춘근 안보론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춘근 안보론을 위험하고 아니하고 안보 수면제고 안보 마약 갔다 오자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문재인과 그의 친평양 조언자들이 친북주의자들이 우리들이 미국이 남한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남한은 지금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하셨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아주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고요. 야, 이거 우리 미국인이 우리 한국인보다 우리를 더 염려하네. 제가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춘근 박사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줘야 된다고 제가 요청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을 염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춘근 안보에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온실입니다. 우리는 온실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 같은 그런 선구자들이, 그런 학자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그분이 말하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참,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받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약 관하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이번에 그 연두교서에서 국정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죠. 위대한 국가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 시리아에서 미군 주둔 미군 철수하려고 그러고 아프간 전쟁에 지금 계속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끝까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최후 수단으로는 어쩔 수 없어도. 네. 아메리카 퍼스트를 할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 한국의 국익이 희생이 될 겁니다. 이번에도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하겠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좀 더 센 압박을 할 겁니다. 세컨더리 그런 압박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협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협상 전략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론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정말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마치고 어떤 시점에 나는 정직해져야 한다. 내가 캠페인 기간 동안 이것을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대부분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 나는 군인들을 주둔지에서 나오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의 군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 우리나라로 데려오고 싶다. 어떤 시점이 될 때 나는 그렇게 하기를 소망한다.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보면 CIA에서 33년 근무한 대북 전문가 모렐 전 국장 대행 인터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엔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했다.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력하게 맡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프로이기 때문에 철군 카드 가능성은 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 미국에도 깔려 있고 일본에도 깔려 있고 한국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그 배가 뭐 거의 주중에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의 2주를 일했죠. 네. 하늘이 보이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다 죽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바울 옆에 나타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섬으로 이제 그 배가 하는데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그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한 말이 이 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로 우리 나라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하시기로 했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니까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다.
댓글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저 사람들 잡아야 된다고,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을 우리한테 주문해 줬습니다. 골든쟁이. 우리는 계속 말하고 글 쓰며 항의하고 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그의 남한을 방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남한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민이 자신들의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제 1년 후면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또 지나면 대선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보수 우파가 어떤 이슈든지 그걸 다 놔두고 이 선거에서 뭉쳐서 이 보수 우파 국회의원들 뽑아내고 그리고 차기 보수 우파 대통령을 뽑지 못하면요, 망해도 쌉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세 대표가 지금 한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되든지 뭐 그 중에 한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누가 되든지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싸웠더라도 그 된 사람을 밀어야 합니다. 자한당은 끝나야 돼, 망해야 돼, 거기는 안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한당이건 애국당이건 누군가 간에 앞으로 좌파들과 일전을 하는 이 싸움에서 특별히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역적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보수우파가 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수우파가 연합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남 이승만의 우리를 향한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항의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그 말씀도 있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라고 하는 거 못하게 막으니까 목숨 걸고 저항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건 시민 불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우리 사회주의를 끌고 가 우리를 만약에 적화통일로 가는 그 길로 가게 한다면 죽도록 싸워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습니다. 싸우다가 항의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가 작년에 3.1절 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밴쿠버에도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는 3월 2일 토요일 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밴쿠버나 혹은 시애틀 지역이나 먼 지역에서도 이때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3.1절 100주년 기념 우리 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하게 됩니다. 역대 최상의 대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에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의회, 그리고 백악관에, 언론에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초경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로 cry out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부르짖는 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이 자유가 지켜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나만의 동포들이, 나만의 보수파들이, 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됐다는 거 떠나서 이제는 갇힌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이 강제 노동소에서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고 있고 짓밟히고 있고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는 그 기도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부르짖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바다로 가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을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막 내가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하나님을 막 붙들고,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만약에 그냥 여기에서 가신다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기절을 해버린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